여러분은 전당포를 가 보셨습니까? 저는 전당포를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겼다네요.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은 없어서 솔직히 전당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 기자 시절에도 취재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전당포는요, 쉽게 말하면 기사거리가 없었다? 화제거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당포라는 게 옛날 진짜 once upon a time이죠. 옛날 예적부터 있었던 게 전당포인데 여기에 화제거리가 없었다는 것은 뭐 전당포를 하면서 계속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생활비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당포를 운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당포가 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아니, 최고금리하고 이게 전당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가 24%에서 20% 떨어지니까 왜 줄 폐업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우리가 부를 때 전당포라고 부르지만 사실 전당포는요, 업종에서 보면요, 대부업권에 속합니다. 대부업권에. 쉽게 말하면 대부를 해주는 거예요. 물건을 맡겨두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내가 맡으면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맡겼다 이러면 휴대폰 하나에 10만 원. 예. 그럼 10만 원을 주는 거야. 갚을 때는 최고이자 24%를 줘야 되는데 20%로 줄이니까 전당포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당포 운영이. 예. 뭐 금반지 갖다 결혼반지 갖다 맡기고 얼마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금리가 내려가니까 20%로 내려가니까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틸 수가 없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전당포를 찾아요. 이게 대부업에 속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이제는 20% 내리고 나서는 영업하는 자체가 오히려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까지 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법정 최고금리가 20%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시장경제는요, 이렇게 최고금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사람의 신용등급도 다양하게 10등급까지 존재하듯이, 예, 시장에는 어떤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좋고 부자고 돈 많고 이러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고요. 신용등급이 나쁘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렵사리 전당포에 물건이라도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예, 이게 자본주의고요. 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선의로, 예, 이게 법정 최고 이자를 낮춘다고 하더라도요, 이 선의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신용자들은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예, 여기에다가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춘대요. 10%로. 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버틸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산업이 또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요,
전당포가 영세 대부업체죠.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14,014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지금 보세요. 8,455곳이 얼마나 빠진 거예요? 적어도 한 6,000곳 가량 빠졌나요? 6,000곳? 2021년에는 아마도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더 줄어드는데 대규모 대부업체들은 그나마 뭐 살아날 수 있다. 사나모니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는 뭐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영세 대부업체 일명 전당포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당포가 제일 많은 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로 2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대문역까지예요. 여기가 한 3.6km 4km쯤 될 거예요. 대로변에 전당포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요즘 문 닫는 데가 태반이에요. 문 닫는 데가. 전당포가 그만큼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리하고 있는 중. 이게 이제 전당포 자체가 대부업이니까 대부업체들이 이만큼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이제는 손님들도 안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하도 망한다고 하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전당포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전당포 대부업체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결국 서민들이 사금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220만이었어요. 지금 2020년 10년 만에 138만 9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62만 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62만 명은? 62만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280만에서 138만이 됐으니까.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금융당국이죠.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말은요, 최고금리 내렸더니 시장이 안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이 됐다. 최고금리 20%가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참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 자체가. 당장 일평균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업권에서도 저축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말입니다. 불법 대부 광고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불법 대부 광고가 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채에 대한 광고가 는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지난 3월에 불법 사금융에 대한 광고가 14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447건으로. 이게 금감원에서 실제로 조사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364건입니다. 1364건. 적지 않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뜻이에요. 광고가 그만큼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있다.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들은요. 그냥 저축은행의 어떤 일평균 대출이 늘어나니까 237억 원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요. 245억까지 늘어났고요. 대부업권은 27억 원에서 34억까지 늘었다는 요 단순한 지표로 또 판단하는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 솔직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발전해요. 획일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발전할 여력이 없어요. 답답해합니다. 저는 금리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뚝뚝뚝뚝 내린다는 건 결국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얼마를 낮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9%를 낮춘 거예요. 7.9%를. 적게 낮춘 게 아니에요. 물론 법정 최고금리가 66% 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많죠. 그것을 점점 줄여주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그것도 전당포라는 하나의 업종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양성을 자꾸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경제의 시장 원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